전 세계에도 정말 이런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응급실 사용법 초응급이에요. 진짜 응급 상황이야. 요 분류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응급 환자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주로 119를 주로 타고 오시잖아요. 근데 129라고 그래서 뭐예요? 사설 구급차가 있어요. 이거는 그런 검사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비싼 검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큰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응급실이 단계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권역응급의료센터라는 게 있어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그야말로 모든 응급 환자를 다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곳. 그런데 원래 복지부의 취지는 뭐냐면 중증 환자 개념으로 해서 그런 환자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지역응급의료센터예요. 지역응급의료센터도 실제로 대학병원도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치료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응급의료센터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실제로 큰 개념의 차이가 사실은 대한민국에 없다. 큰 개념의 차이가 사실은 대한민국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둘 중에 적어도 조금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저기 이름난 병원만을 여러분들이 쫓아서 가시려고 그러고 또 그 지역 내에서도 제일 큰 병원만 가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병원 어때요, 여러분? 가보시면.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골절이나 어떤 무슨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단계에 있어서는 이런 두 가지 단계의 응급센터에 굳이 갈 필요도 없어요. 지역 응급의료 기관 또는 일반 응급실이라고 적혀 있는 곳, 이런 곳에만 가도 의사들이 충분히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진료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발전이 된 나라들은 대부분 이런 어떤 분류, 트리아지라고 해서 TRIAGE, 트리아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환자 분류하는 곳이 반드시 있게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KTAS, 자, 쉽게 말하면 한국형 환자 분류법이에요. 요 분류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응급 환자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KTAS는 1부터 5까지가 기본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번호가 되는데 1은 뭐냐면 초응급이에요. 진짜 응급 상황이야. 1은 쉽게 말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 그 다음에 2와 3까지가 응급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환자 옆에 1, 2, 3 중에 번호가 붙어 있다 그러면 이분은 응급으로 분류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4, 5가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4번하고 5번은 비응급 환자예요. 근데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 근데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 의사를 일단 빨리 만날 수 없다라는 차이점도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돈의 차이가 생겨요. 돈의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응급으로 분류되면 이게 실제로 돈이 많이 다운이 돼요. 근데 비응급으로 되면 돈을 많이 내요. 이유는 비응급 환자가 이런 센터에 와서 치료받는데 오히려 다른 응급 환자를 보는 시간을 뺏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책정해 놓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응급의료관리료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권역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 응급실마다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주로 권역응급센터를 갔을 경우에는 거의 7만 원 가까이가 돼요. 굉장히 비싼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가게 되면 한 5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한 3, 4만 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를 보는 것만으로 해서 내야 될 돈이 그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응급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그 돈이 어떻게 돼요? 깎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응급 환자인 경우에 응급실로 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뭐다? 그냥 일반 응급실을 충분히 이용하시는 것도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계속해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그런 환자를 모시고 가는 그 가족분들 중에는 검사가 중복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며칠 전에 검사했는데 이 검사를 꼭 받아야 되는지를 조금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의사 입장에서는 어제하고 오늘이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꼭 그렇지만 않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검사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물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 검사 어저께인가 우리 그저께 했는데 또 이거 검사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검사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비싼 검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은 빼고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 응급실 오신 분들 중에 한 50% 정도는 앰뷸런스를 타고 오세요. 주로 119를 주로 타고 오시잖아요. 근데 119 시스템은 환자의 의견을 일단은 따를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저기 포천이에요. 근데 서울대병원 가자고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대요. 자, 지역 관할을 넘어가 버리면 이송을 할 수가 없는 게 실제로 법이에요. 지역 관할을 넘어가 버리면 이송을 할 수가 없는 게 실제로 법이에요. 너무 거기서 때를 쓰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왜냐하면 여기도 인원이 부족해서 그 시간대에 다 커버가 안 될 정도예요. 그렇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병원이 내 관할 내에 있는 병원이라고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필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 119에서 그걸 알고 그 병원으로 그 환자분을 모시고 갈 겁니다. 또 한 가지는 129라고 그래서 뭐예요? 사설 구급차가 있어요. 이거는 그 택시처럼 돈을 내는 거잖아요. 119는 공짜지만 129는 돈을 내서 하는 곳인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기본적으로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를 하는 곳, 환자가 보호자가 말씀을 하시는 곳으로 이송을 일단 우선시 할 거예요. 대신 규칙은 뭐다? 119는 관할 지역이 따로 있는 거고 129는 오히려 그거는 조금 더 융통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멀리 가고자 하신다. 그럴 경우에는 사설구급차를 이용하시고 여러분 지역 내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신다 그러면 119 시스템을 좀 이용하시는 것들이 조금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닥터 헬기가 또 하나 있잖아요. 환자를 이송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수도권에는 사실 없죠. 헬기가 돌아다니는 데가. 소방 헬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병원 자체에서 헬기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의사가 직접 타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전 세계에도 정말 이런 경우는 없어요. 다 공짜예요. 다 공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고 물론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 헬기를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의 환자들만 헬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디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제일 빠르냐면 119에다가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119 시스템에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119가 어떤 병원에 이송해 있는데 그 의사가 거기서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뇌졸중이나 또는 심혈관계 질환이나 이런 것들은 특수한 센터들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 주위에 뇌졸중 센터가 어디 있지? 또는 심혈관계 센터가 어디 있지? 이런 걸 미리 여러분들이 파악해 놓으시고 이것들을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것들을 냉장고에 미리 붙여 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119를 부르면 여러분들한테 다 안내를 해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119에 있는 구급대원들도 차마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봤을 때, 판단했을 때 심장이 아프다거나 또는 머리가 너무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팔다리가 마비된다거나 또 의식이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해당 병원을 찾아가시는 것이 돌아서 가는 수고 또는 시간의 소모를 줄일 수가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응급학과 의사들 또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의 가장 큰 목표는 뭘 것 같으세요? 빨리 응급실에 들어있는 환자들 빨리 정리해서 어떻게 해? 빨리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 어떻게든 바깥으로 내보내든지 아니면 뭐예요? 병실로 올리든지. 이게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에 순서를 따져서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따지는 순서는 응급이냐 비응급이냐. 두 번째는 오신 순서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의사들이 다가왔다 그러면 오히려 뭐가 문제가 된다? 내가 진짜 응급 환자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내 주위에서 막 의사들이 더 막 많이 몰려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내가 질환이 심상치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주위에 의사들이 모이지 않는다. 아무도 와 있지 않는다. 이러면 뭐다? 내가 살만한 상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정보를 활용하신다고 한다면 응급실에서 어떤 시간적으로나 돈을 소모하시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제발 의사들한테 돈 좀 물어보지 마세요. 자, 중요한 거 뭐냐면 저기 진료비를 의사들이 진료비를 잘 몰라요. 제일 잘 아는 곳은 원무과거든요. 그 원무과에 가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